안녕하세요. 차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디 있냐면 서호주 퍼스에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발리 여행을 했는데요. 발리를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저처럼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발리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도착 비자. 온라인으로 해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원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도착해서 비자 비용을 지불하고 30일짜리 도착 비자를 구매하는 형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갔고요. 저희가 온라인 도착 비자를 신청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셔가지고 어버버 하는 순간 바로 줄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시도록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비행기에서 내리시면은 이렇게 따라가는 길이 나오면은 여기에 백신 확인 영문 접종 확인서를 가지고 접종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공항 직원이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꾸 도착 비자 현장에서 구매하는 곳으로 자꾸 가라고 유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분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 온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서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안내를 해줄 거예요. 입국 심사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입국 심사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거란 말이죠. 이쪽이 온라인이고 이쪽이 현장 구매예요. 현장 구매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가셔서 줄을 서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어버버 하지 않는 팁 중에 하나는 서류를 프린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 그 영문 접종 증명서, 그리고 비자 서류, 이렇게 비자 서류는 이메일로 날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서류는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비행기 내릴 때 가지고 내리시면은 진짜 빠르게 입국 심사 줄 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부분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도 클룩에서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시 기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현지 택시를 타고 그 한밤중에 이동을 했는데, 클룩에서 예약을 하실 때는 1번으로 뜨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기사님은 그 클룩에 검색했을 때 1번으로 뜨는 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짐이 많아서 약간 다른 곳에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클룩에 검색하셔서 1번으로 뜨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는 제가 보니까 그 기사님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매니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예약한 사람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해결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 회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저희는 로컬 택시를 탔는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미국 달러밖에 없었어요. 큰 돈밖에 없어가지고 가능하면 루피아를 조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숙소를 잘 몰랐거든요. 숙소가 어디가 좋은지 몰랐고 발리에 왔으니까 풀빌라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가격대도 꽤 있었어요. 사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숙소가 어딘가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진리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 있는 호텔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카드는 쇼핑할 때 안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계산은 그냥 카드로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작은 시장 같은 데서 뭔가 쇼핑을 하실 거다 이런 게 아니면은 거의 그냥 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정도 되는 것들도 다 지폐라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카드를 메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수수료 없는 체크카드도 많으니까 포인트 쌓아주는 신용카드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쇼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쇼핑이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이제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꽤 진짜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비싼 것들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저렴하지는 않아요. 뭐 쇼핑을 엄청 많이 해야지 요런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발리가. 그래도 그 중에 좀 쇼핑하기 괜찮은 곳이라고 하면은 저는 뭐 폴로 유명하죠. 저렴하게 팔기로. 아빠는 같이 여행을 안 가고 저랑 엄마랑 동생이랑 갔거든요. 그래서 아빠 선물을 샀는데 진짜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시타바라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라탄 브랜드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흥정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시타바에 가셔서 고퀄의 가방 같은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타바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흥정하느니 퀄리티가 좀 보장되는 곳에서 사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레나 수영복 샀는데 여기도 진짜 가격 괜찮더라고요. 디자인은 사실 엄청 예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택시 어플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 어플이 고잭, 그랩, 그리고 블루버드 이렇게 있는데, 일단 발리에서 걸어 다니려고 했는데, 저희도 걸어 다닌 적 있고 한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간 습한 날씨 때문에. 언제 가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걸어 다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동은 택시로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고잭은 저희는 처음에 이제 그랩을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랩이 좀 친숙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랩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고잭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로모션 바우처가 있어가지고 2번 정도 한 반값에 택시를 탔었습니다. 꾸따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한국 돈으로 2,000원대.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내 폰으로도 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폰으로도 하고 하면은 꽤 아낄 수 있는 돈이 많겠죠. 생각보다 고잭으로 불렀을 때 차량들이 조금 더 좋았어요. 이거는 뭐 케바케일 것 같긴 한데, 카바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루버드는 로컬 택시 어플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호텔에 부탁을 했을 때도 블루버드로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플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번호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로밍을 해갔거든요. 며칠 안 되기도 하고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 연락들이 있어가지고 로밍을 해가서 이 어플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블루버드도 한 2-3번 탔던 것 같은데 깔끔한 느낌이 좀 있기는 했어요. 7번째, 택시 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 전세를 2번 정도 냈는데, 한 번은 이제 울루와투 쪽, 공항 기준 남쪽으로 갔을 때 한 번 전세를 냈고, 그 다음에 우붓에서 다시 꾸따로 돌아올 때, 그때 이렇게
두 번을 전세를 내서 타고 다녔는데 이제 첫 번째는 클룩으로 하루 전에 미리 예약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텔에서 불러주는 택시 차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룩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전세를 내셨을 때 주의하실 점은 기사님이 약간 본인 커미션 받을 수 있는 대로 가자고 좀 유도를 하세요. 예를 들면은 루아커피 사는데 뭐 같이 가자, 아니면은 제가 이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서 약간 콧물을 흘렸는데 레몬그라스 티 좋은 데가 있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심이랑 저녁을 다 먹고 기사님이랑 헤어졌는데 식당 추천도 하세요. 구글 지도 평점을 보니까 기사님이 추천해서 왔는데 별로다 이런 리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식당이랑도 다 연결이 돼 있으신 듯 해요. 적당히 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대신에 그런 거 안 하는 대신에 팁을 이제 조금 더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도로 정체입니다. 도로가 엄청나게 막혀요. 저희 첫날 이제 택시를 타고 공항에서 스미냑까지 갔는데 한 15분인가 이렇게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차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밤 거의 새벽 1시 이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어가지고 여기 되게 여유롭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사님이 여기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막힐 때는 이 똑같은 길이 1시간 걸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이랬는데 이 선셋로드라고 꾸따, 스미냑, 짱구 이렇게 막 올라가는 요 되게 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선셋을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이 서쪽 해안가에서 선셋을 많이 보니까 이름 따라간다고 선셋 시간 전후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막히고 평소에도 진짜 굉장히 바쁜 도로예요. 바쁜 시간대에 진짜 거의 다 바쁜 것 같아요. 그런 시간대에 이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차에서 2-3시간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시간이 진짜 많이 아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짱구에서 갔던 곳은 진짜 마음에 들긴 했는데 여기가 라브리사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미니멈 스펜드가 있어요. 최소 얼마 이상의 주문해야 자리를 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시간 제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곳에 가신다 그러면은 아침에 가셔서 하루 종일 바다 보시고 힐링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 늦게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에다가 돈보다도 시간을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여행자들한테는 시간도 돈이잖아요. 저희가 조금 이동을 하긴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동선 같은 거랑 그런 도로 상황 같은 거 고려하셔가지고 여행 계획 짜실 거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째. 앞이랑 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발리섬이 큽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는 큰 섬은 아니지만 발리섬 자체는 커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제주도의 3배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선 체크가 필수입니다. 여행 스타일에 맞춰서 서쪽 해안에 비치를 가겠다. 꾸따, 스미냑, 짱구 중에서 이렇게 뭐 가겠다. 아니면은 우붓에 일주일을 다 쓰겠다. 이렇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꾸따랑 그 공항 기준으로 남쪽에 이제 뭐 리조트 같은 데서 계속 있겠다. 그러면 거기서 다 보내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동을 많이 할수록 진짜 너무 아까워요. 여행 자체가. 이동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번째로는 생소한 문화?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발리는 힌두교입니다. 발리 섬은 힌두교인데 또 인도 쪽이랑은 다른 발리만의 독특한 힌두교라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택시 딱 탔을 때 대시보드에 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했더니 찬항사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게 찬항사리인데요. 이거를 매일 새로 만들어서 기도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름 이름의 비밀 있는데 여기 발리에서는 독특하게도 이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혹은 니 이렇게 해서 이는 남자, 니는 여자. 그 다음에 오는 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 요 앞에를 다 쓰고 그 다음에서야 본인의 고유한 이름이 있는 거래요. 첫째가 이제 와얀 혹은 푸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가 마디, 그 다음에 셋째가 요망 혹은 꼬망이라고 하고 넷째가 끄뚜, 깨뚜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섯 번째는 와얀 발릭인가 이렇게 해서 뒤에 발릭을 붙이는데 영어로 하면 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택시 기사분들 만났는데 너 이름 뭐야? 하면 나 와얀이야. 나 꼬망이야. 나 마디야. 다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11번째 겨울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겨울은 우기라서 여행하기 좀 별로이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가끔씩 비가 내려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습한 것은 당연히 좋지 않지만 워낙 덥다 보니까 가끔 비가 내려주면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치만 엄청 쨍쨍한 날씨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진 찍기에는 겨울이 엄청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1가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제일 좋았던 곳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저희 우붓에서 있었던 숙소 코마네카라고 있는데 여기 숙소가 진짜 괜찮았습니다. 우붓에만 해도 3군데인가 이렇게 있어요. 코마네카 앳 비스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지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 아까 그 찬항사리 그 클래스도 여기서 했고요. 아침에 요가 클래스도 있었고 숙소를 예약하면 이런 활동들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미리 참가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아침도 주문식이어서 좋았고 저희는 생각도 안 했는데 애프터눈 티도 있었고 직원들이 진짜 너무너무 친절했어요. 우붓의 그 경치를 즐기기에도 정말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현지인처럼 여행하면 재미잖아요. 저희가 근데 현지 문화 체험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기억나는 걸로는 바비굴링 먹은 거. 바비굴링이 뭐냐면 돼지 통구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이제 밥이랑 먹는 그런 요리인데요. 현지인들이 엄청 많이 가는 식당으로 갔었거든요. No spicy. Little spicy. 당연히 생소한 시설이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새롭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깨짝 댄스. 다른 곳에서도 깨짝 댄스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울루와뚜가 오리지널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발리에 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찍어온 영상들, 현지에서 찍어온 영상들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